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BTS의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가운데 부실 사과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안세영 선수가 어제 오후에 귀국을 한 가운데 자세한 건 상의를 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배드민턴협회가 A4 10장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안 선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어제 이 시간도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BTS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취 상태로 그 전동 스쿠터를 하다가 옆으로 넘어졌고 경찰이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논쟁이 됐던 부분이 보니까 이제 슈가가 운전을 한 게 킥보드였는지 아니면 뭐 스쿠터였는지 여부였는데 슈가가 이제 스쿠터였다 인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슈가 씨가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그 소속사의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전동 스쿠터라는 표현이 없었고 예.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킥보드란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동 스쿠터였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가 아니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좀 정정을 해주었는데요. 예. 이 슈가 씨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그 모델이 그러니까 전동 스쿠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안장이 전동 킥보드에 달려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분류할 때 이제 전동 스쿠터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속사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이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안장이 달린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슈가 씨도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면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 난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행하였고 이와 관련해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또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초에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말이 더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셨지만 킥보드랑 스쿠터가 헷갈릴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를 가져올 수 그렇죠. 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봤을 때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모는 거 역시도 불법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전동 스쿠터보다는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거리를 주행을 하다가 이제 정차를 하는 와중에 주차를 하려는 와중에 넘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이제 경찰들이 부축을 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는데 좀 사건을 좀 경미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좀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시선도 존재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에서도 정정할 부분을 좀 재빠르게 정정을 했고요. 네. 이 스쿠터가 맞다. 그러니까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실 0.18%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농도였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어쨌든 사고를 냈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본인이 혼자 넘어졌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어쨌든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부분까지는 모두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인지 전동 스쿠터인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인 게 과연 이제 술을 먹고 어떤 거를 운전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잖아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음주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졌던 부분이 그렇다면 혹시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타는 건 괜찮은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모두 자동차 관리법상으로 보자면요. 모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결국 자동차, 차와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이 들어간 킥보드나 아니면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 16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네. 하지만 다만 처벌 수위에 있어서 이것이 전동 스쿠터였는지 킥보드였는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였다고 한다면은 일단 0.08%
0% 혈중 알코올 농도라면 면허 취소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이제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게 되고요.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전동 스쿠터가 킥보드보다 예측이 가능하듯이 속도가 더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그 그렇죠. 사고가 더 커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면허 정지 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처분에 더해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의 차이점, 그러니까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슈가 씨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발견했을 때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쿠터를 운전했다 형사처벌 예상 수위 범위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추가적인 어떤 인명 피해라던가 아니면 어떤 대물 배상을 요하는 그런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는 보입니다. 물론 예. 수사기관에서 좀 더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제 혼자 이제 넘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도 불법적인 부분은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아니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의 불법성의 정도 그리고 죄질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러셨잖아요. 주취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몰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동력 장치의 유무도 그렇고 속도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서 스쿠터냐 어떻게 보면은 뭐 킥보드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른 것 같고 그렇다면 무동력의 일반 자전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셨는데 이거는 동력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일단 전동이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다 술을 상치해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자전거, 우리가 페달을 직접 굴려서 가는 일반 자전거는 그럼 술 마신 상태에서 운행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일반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면허 없이도 그냥 개인이 동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는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했다고 해서 뭐 면허 취소 뭐 이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요. 이 자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범칙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3만 원의 범칙금 부과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손상시킨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 책임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주취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망 사고도 있었고 최근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고도 3년째 계속 증가라고 하는데 예. 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우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네.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막 무법자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1인만, 그러니까 한 대당 1인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2명이 함께 타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데 헬멧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것이 모두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가 어떻게 보면 어떤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널리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이 면허가 필요하고 어떤 나이 제한 등도 있지만 이거를 빌려줄 때 이런 부분을 자동차가 렌트카가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이것의 면허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고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불법적인 주행으로 인해서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요. 이제 이번 사례도 그렇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네.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쟁점됐던 건 뭐냐면 일반 신분이 아니고 이제 군복무하는 사회복무에 온 상태에서 물론 또 유명한 또 연예인이고요. 이
사건이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병무청 입장이 궁금했는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무 시간이 마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굉장히 늦은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사건은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도 당연히 근무와 관련해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음주를 한다거나 향응을 즐기거나 한다면은 적발되는 일회 건수당 5일에 이제 추가로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제재 등을 갖고 있는데 병무청이 현재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이 사건은 근무 시간 이외에 퇴근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 그러니까 음주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별도로 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병역법 위반이라던가 제재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제대로 지금 군대를 가서 군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귀국을 한 안세영 선수 발언 먼저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는 한국 가서 다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귀국 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회와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는데 어제 저희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에 좀 소통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네.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세영 그렇죠. 선수 우리나라의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안겨주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잖아요. 네. 이런 사태로서 이제 진실 공방으로 나아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단 안세영 선수 귀국길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공항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자면은 조금 더 신중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협회와 상의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대화의 쟁점은 이 협회와 지금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표현에서 어쨌든 네. 대화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이 귀국 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A4 용지 10장 분량,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또 반박문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 우리나라 스포츠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화의 물꼬가 돼야 되는데 진실 공방으로 흘러서 만에 하나 어떤 법적 공방이라던가 뭐 계약서의 해석을 놓고 싸움이 난다거나 이런 진실 공방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함께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A4지 10쪽에 달할 정도의 상세한 내용으로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다 반박했어요. 사실 그래서 안 선수의 주장과 배치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4용지 10장 분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목별로 일단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힌 부분인데 큰 줄기만 보자면 일단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죠. 먼저 지금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제대회 출전을 강요받았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선수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강요를 한 측면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오진의 문제. 안세영 선수가 이제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협회에서 최초에 이제 오진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부상이 심화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협회에서 이 오진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어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이번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뭐 한의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죠.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안세영 선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거든요. 단적인 예가 이제 단식과 복식 같은 부분이 다른 이 배드민턴 선진국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훈련하고 코치진도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적인 훈련이 없이 뭐 단식, 복식을 함께 훈련을 한다거나 같은 체계 하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수준에 매우 떨어지며 본인의 어떤 트레이너, 전담 트레이너 같은 부분도 부상이 있었고 최선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태임에도 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일 텐데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은 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국제 수준에 걸맞는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서로 지금 입장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고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와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서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법정 다툼까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일 것 같거든요.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개인 자격 출전 가능성도 열어놨고 협회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안세영 선수의 전체적인 입장을 보자면은 이제 당연히 태극마크를 막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네. 읽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누구보다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열심히 경기를 해주었고 금메달을 따고 그 포효하는 모습 많은 분들의 뇌리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이 개선점,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더 나은 배드민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그리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어떤 복지라던가 어떤 실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인이 금메달을 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소리가 가장 힘이 실릴 수 있는 시점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 일이 좀 커진 것이지 본인도 태극마크를 반납하겠다거나 당장 국가대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는 해석이 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지금 국가대표를 안세영 선수가 뭐 뛸 수 있냐, 협회 없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안세영 선수가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불만이라던가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다음 올림픽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배드민턴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논란이 확산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 했고 또 배드민턴 협회와는 별개로 대한체육회 역시 조사위를 구성했는데 이 조사가 이제 얼마만큼 협회 차원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메달 많이 딴다, 너무 좋다, 박수 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 환경, 운동을 하기 좋은 환경,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진상을 조사해 보겠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조사단을 꾸렸는데 뭐 감사원, 권익위, 여성위, 경찰 출신 등으로 각계 그 각층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조사 결과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